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프로그램에 앞서서 예고를 해주실 때 약간은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제조업 강국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세 개 국가가 있죠. 독일, 네. 일본, 한국 이렇게 3개 국가를 많이 꼽습니다. 물론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가 조금씩은 다르고요. 그렇지만 이 독일이 최근에 제조업 쪽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라든지 또 한국이 얻을 시사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독일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이 과연 무엇이고 네. 이것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트렌드인가요? 전체적인 것을 포괄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관련된 내용은 포스리, 즉 포스코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로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독일도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런 개념이 나온 것 자체가 독일의 네. 이 고민을 반영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제조업을 다시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해외로 나갔다가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일종의 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술은 과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또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임금은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현재 독일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일본, 한국, 미국, 독일 모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고민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죄송합니다. 새로운 기술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1차 산업혁명이 다 아시겠지만 증기기관으로 촉발되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대량 생산 체제로 대별되는 모습이었고요. 3차는 더 이제 전자기술과 IT를 접목한 그런 기술들이 나옴으로써 좀 더 이제 현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인더스트리 4.0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기반이 된 다품종 대량 생산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 시스템에서는 소품종 다량 생산과 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이 4.0 세대로 가게 되면 각각의 개인에게 모두 커스터마이징해서 이것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계로 갈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좀 더 개념을 구체화해 보자면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관 공정이었지만 모듈 공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폭스바겐의 MOQ라고 하는 그 모듈러를 설명을 드렸고 네. 그 한 가지 모듈러에서 6개 모델을 공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1600cc 이런 C 세그먼트 하나만 이제 공유할 수 있었지만 네. 한 가지 모듈을 가지고 C, D, E 세그먼트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독일의 제조업들 중심으로는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동안에 이제 설비는 한번 깔아놓으면 다시 깔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반으로 바뀌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연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설비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깔아놨던 설비를 조금만 고치면 다시 TV를 만들기 위한 설비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런 형태의 이제 유연한 설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동안은 이제 중앙 집중 제어 형태, 그래서 가운데서 모든 걸 제어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이것도 나눠준다라는 것이고 이제 무선 통신으로 또 제어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 같은 것들에 굉장히 이제 편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강조드렸던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때 앱으로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모델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같은 것들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E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메탈 프린팅을 할 때 네. 3D 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같은 미래 기반 기술들을 이미
이 인더스트리 4.0으로 네. 가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D 프린터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 다품종 대량 생산 얘기를 듣자마자 3D 프린터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내용도 확실히 지금 인더스트리 4.0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 그렇습니다. 외에도 뭐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겠죠? 일단 실제 사례를 보시면 이 인더스트리 4.0의 전반적인 추이는 과거에는 조금 분업화가 많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네. 설계하는 곳 따로, 그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곳 따로, 유통하는 곳 따로 뭐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로 점점 모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제조 기반이나 제품 기반이나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밸류체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협력해서 정부가 기술 표준을 만들고 그 기술 표준을 연구소와 같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과 같이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제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 네. 주문을 한 형태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나의 일관된 형태로 가져가는 그런 밸류 체인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생산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생산 설비를 계획했을 때부터 마지막에 애프터 서비스까지를 일관된 공정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그럼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결국은 저임금, 저비용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임원진 국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제품보다는 고퀄리티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터마이징된 그러니까 네. 개별화된 그런 제품들을 고퀄리티 제품들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그런 생산 라인들을 독일과 미국과 일본에 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 이제 기존에 있던 설비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너희가 다 가져가라라는 거죠. 기존 제조 설비는 그쪽으로 가져가고. 네. 그리고 이제 특화된 제품들, 더 좋은 제품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IT 서비스와 IT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미국과 일본과 독일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 인더스트리 4.0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실제 사례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네.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 모듈러를 조립하는 공정에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증강현실 앱을 가동을 해서 증강현실 앱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나와서 직접 옆에서 가르쳐 주는 네.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마치 아이언맨이 눈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뭔가를 하듯이 예, 뭐 엔지니어들도. 약간 뭐 개념이 다를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생산 라인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종의 개인 교사가 앱 형태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새로운 그 개념들이 독일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무 업종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을 토대로 리쇼어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창조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좀 시사점을 요약해 보자면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도약하는 게 기존의 제조업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조업 개념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정부 주도의 민간 주도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마찬가지고요. 또 독일은 지금 아예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공표를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합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경제도 중요하겠지만 창조 경제 이상의 것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기술 기반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도 이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런 제품들의 대부분이 고품질, 고가격의 커스터마이징된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될지 몇 가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R&D 지출 중에서 정부의 비중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죠. 물론 일본보단 낮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현재 지금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첨단 제품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봤을 때 최근 중국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결국은 저가 제품들, 일반적인 제품들에서 이머징 국가들을 한국에 더 이상 이제 추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도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4.0 자체가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제조업 기술, 제조업 뭐라고 할까요? 제조업 흐름이라고 할까요? 제조업 트렌드를 좀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 자체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산업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망 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통신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SI, 시스템 인터그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 회사의 각각의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시스템 자체는 회사의 시스템만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외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SI 업체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중심으로 해서는 SK CNC라든지 그다음에 비상장되어 있는 삼성 SDS 같은 기업들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고요. 통신주들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일반 제조업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어 있는 대형 기업이 어디가 있느냐. 네. 제가 보기엔 아직 삼성전자와 현대차 정도만이 미래 기술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결론 아니냐, 그런 대형주 누가 싫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현대차 이야기하면 기아차도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기아차는 아무래도 현대차에 좀 종속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것들 큰 흐름에선 같이 가겠지만 기술 선도력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마케팅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또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얘기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 순수한 테크니컬적인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현대차 측면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찾아봤습니다. 자, 김종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